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수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학생, 대학원생을 기준으로 어떻게 취업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청년들의 구직이 왜 어려운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은 이런 구조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취업이란 개인과 기업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서 생산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때만 취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단계를 신중하게 거쳐야 합니다. 제1단계는 관심 있는 산업과 업무를 고르는 것이고요. 2단계는 이 관심 있는 사업과 업무들을 하는 기업들을 파악해서 이 기업들의 최근 채용 동향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3단계는 제2단계에서 선정된 기업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이 무엇인지를 적어 보시고요. 이 기술들에 대비해서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에는 반드시 내가 보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금 여건에서 적당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5단계에서는 이 4단계에서 파악된 간극이 현실적으로 메울 수 있다면 그러면은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이 간극을 메우기가 너무 어렵다면 다시 첫 번째 단계, 관심 있는 사업과 업무 고르는 분야로 다시 돌아가셔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나의 현 상황이 그렇게 크지 않은 쪽을 다시 고르시는 겁니다. 6단계에서는 5단계를 통해서 반드시 본인이 메워야 되는 간극을 충족을 시키셨다면 그 반드시 충족되는 기술에 더해서 본인의 주특기가 뭔지를 선정해서 그 주특기를 갈고 닦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7단계에서는 1단계부터 6단계의 준비를 자기소개서나 인터뷰 등 패키징을 잘해서 상대방 기업이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이 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지 직접적인 증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도록 패키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충분히 고민하는 것이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취직 성공률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앞으로 저희 영상에서는 이 각 단계별로 어떻게 개인이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제 자신의 경험과 제가 지금까지 지도한 학생들 또 관찰한 좋은 케이스들을 따라서 조언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경제학 연구도 중간중간 덧붙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1번부터 7번까지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꼭 필요한 사전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2016년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요. 이 이후로 한국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진로 설계나 취업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공통적으로 2가지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산업과 업무에 관심이 있는지 이 부분에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진로 설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필요해 보인다는 행동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경우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열심과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취한 전략들 가운데는 믿을 만한 검증된 정보에 기초를 하지를 않고 본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을 것 같다는 행동을 하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2번째 실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난주 에피소드 일자리 1편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의 취업 시장은 마치 수시 전형 100%의 입시 상황과 비슷합니다. 다만 대학 입시보다 더 곤란하게도
어떤 전형이 있는지, 또 무슨 요건으로 그 전형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잘 없고요. 설령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받으셨을 쯤에는 그 정보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본인의 관심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 이른바 전문가들로부터 업계의 현황과 애로점에 대해서 배우고 이에 합당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한 많은 수의 학생들은 이 올바르고 믿을 만한 정보를 수집하는 이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고 이른바 주위의 친구들 아니면 1-2년 터울의 선배들의 말을 듣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들은 이른바 정보를 기준으로 본인들의 취업 전략을 세웁니다. 이렇게 취업 전략을 세우시면 10중 8구 성공하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관심 있는 기업이나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준비를 하셔도 그 기업 쪽에서 원하는 기술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런 전문가를 어디서 알 수 있냐라고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전문화된 세부 분야마다 과연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 알기가 어렵고요.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가 분들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진로 상담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자기의 의견을 솔직하게 제공해 주기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대부분이 대학생이나 지금 대학원생 혹은 최근에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졸업하신 학교나 학과 아니면 지금 현재 계시는 학교나 학과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업종이나 산업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시거나 조언을 하시거나 컨설팅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어떤 분이 계신지 찾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교수님들은 본인이 기업을 운영하시지 않더라도 그 업계 기업과 긴밀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야를 잘 아신다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교수님들 몇 분을 리스트업을 해서 교수님들께 진로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학생들을 잘 알지 못하면 진로 상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관심 분야가 정해진다면 최소한 그 분야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교수님들 이 성함을 살펴보고 그 교수님들께서 여시는 수업에 참여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물론 수업만 듣고 시험만 보면 안 되고요. 수업을 들으시면서 교수님들의 눈에 띄도록 교수님들이 본인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질문도 하고 참여도 활발히 하시고 상담 시간에 상담 요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도 대학생 시절을 지나면서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도움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오늘은 두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분은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님으로 계시는 이창용 교수님이십니다. 이창용 교수님은 제가 학부 2학년 1학기 때 거시경제학을 들으면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었던 시절에는 고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교수님들께서 싫어하신다 뭐 이런 소문이 팽배해 왔었는데요. 이창용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 수업이나 학업뿐만 아니고 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또 제가 공무원이 돼서도 이후에 스탠포드로 박사 과정을 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아주 큰 도움을 주신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이런 도움 외에도 제가 교수님께 배운 가르침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배운 교훈은 바로 말하기입니다. 제가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무원 연수원 입교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을 뵈면 친근하게 캐주얼하게 뵀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교수님께서 정색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주의를 주신 건데 굉장히 조심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셨냐 하면 한국에서 여자들이 말을 할 때는 문장이 끝날 때 뭐뭐합니다가 아니라
뭐뭐 했어요? 이런 식의 말투를 많이 쓰는데 이런 말투는 프로페셔널 할 때 쓰는 말투가 아니니까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었는데 이후에 신경을 써서 들어보니 테레비나 실제 접하는 전문직의 남성분들은 모두 다 문장이 뭐뭐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조언이긴 했지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행정고시 사무관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남자들 가운데서 프로로서 설 수 있도록 많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 김태성 교수님이십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학교에 입학을 하시면 학과에서 학생들을 교수님들에게 임의로 배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 2학년 때 김태성 교수님께 지도 학생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제 진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아마도 김태성 교수님이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교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주 좋은 경제학 박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저는 대학교 2학년 1학기 3월이었습니다. 행정고시 보는 것과 경제학 박사 유학 가는 것 두 가지 길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교수님 오피스 아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경제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가도 되고 싶고 또 선생님처럼 전문적인 경제학 지식을 가진 경제학자도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죠.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주신 대답은 굉장히 명쾌했습니다. 왜 하나를 고르냐? 고시 합격하고 일하다가 유학 가서 제대로 공부하고 와라 였습니다.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만 해도 고시생들은 학교 수업을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요. 고시에 나오는 과목을 주로 수강하고 신림동 고시학원이나 도서관에서 붙박이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패턴을 생각을 하면 고시 준비와 유학을 가는 전략을 동시에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런데 제가 김태성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고시 공부를 하더라도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성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저는 고시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나중에 미국 박사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전공 필수 과목 외에 통계학, 선형대수학, 기타 계량경제학 등 추가적인 과목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학부 때 준비가 없었다면 제가 스탠포드에서 박사과정 입학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이 진로 설계를 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요. 이 제대로 된 전문 지식은 일반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야를 잘 알고 계시는 학계 아니면 기업의 전문가와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청년의 입장에서는 교수님이 그 접점에 역할을 해주시기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대학을 학점만 따고 졸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학 생활을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교수님들이 어떤 분이 계시고 본인의 직업 역량과 관심 분야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교수님들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자세를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보시다시피 진로 선택의 중요한 시점에는 좋은 분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수동적으로 멘토가 나오기를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마시고요. 먼저 찾고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